측정에서 신뢰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측정의 신뢰성이에요.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바로 그게 신뢰성입니다. 신뢰도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성. 계속 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요.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측정되는 개념이 꾸준한 값을 가지면 그 값은 신뢰도가 있음. 말씀드렸죠?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계속 측정을 했을 때 꾸준한 값이 나온다.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그러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계속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을 우리는 측정의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재검사법, 반분법, 복수양식법, 내적 일관성법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재검사법은 뭐냐? 아까 신뢰도가 뭐였죠?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느냐가 신뢰도였죠. 그래서 재검사법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에게 똑같은 대신에 시간 차이를 두고 재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었구나. 이게 좀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분법이에요.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해서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그래서 질문은 똑같은데 하나는 yes가 나와야 되는 질문이고 하나는 no가 나와야 되는 질문. 우리 흔히 리버스 질문이라고 하죠. 리버스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때는 yes라고 했으면 당연히 리버스 질문에 no라고 나와야 되는데 요 내용들은 뒤에 좀 나오니까요.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복수 양식법이다. 유사한 형태의 두 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다. 그래서 질문지를 하기도 하고 질문지를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 다른 측정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면접을 하던가 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같은 답이 나오면 신뢰도가 있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 일관성법. 여러 개의 질문을 이용해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때 신뢰도를 저해하는 질문 항목은 제거한다. 질문을 저희가 지금 현재 2단원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을 앞뒤를 바꾼다던가 혹은 좀 꼬아서 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개념을 묻는데 계속 그 질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말에 어폐가 있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들이 있어. 그래서 좀 질문이 이상해. 그럼 이거를 버려. 그리고 나머지로 측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내적 일관성법이고요. 크롬바흐 알파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반분법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좀 중간에 끊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필기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근데 흔히 그 필기 시험이 어때요?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 문제들, 그다음에 언어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 대체적으로 대기업의 공채 입사 면접의 마지막은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해요. 인적성 검사가 어떻죠? 인적성 이 사람의 인성과 이 사람이 업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인성도 그렇고 적성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추상화된 개념이 어디 있을까요? 인성이 좋다, 적성이 좋다. 와, 이거 점수로 나타내기도 애매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적성 검사는 꼭 문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본 100문제는 항상 한 300문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0문항. 이게 뭐예요? 질문이 많이 하면서 좀 신뢰도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도를 찾느냐? 이게 다 나와요. 재검사법.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똑같은 시험이라는 측정 도구로 똑같은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쩌죠? 자, 나는 불을 보면 흥분한다.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흥분한다.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때 yes냐, no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전부 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도전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이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한 30번쯤에 나온 다음에 쭉 가서 한 230번쯤에 한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같은 답을 골라야 됩니다. 뭐 yes 했으면 yes 하셔야죠. 그래야지 나는 이게 나는 신뢰도 있게, 나는 진정성 있게 이 시험에 임했다라고 체크를 하는 그런 체크 문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검사법이 되는 거고요. 나는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고 했을 때 yes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한참 지나서 나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질문을 물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no라고 대답을 해야죠. 아니 나는 끈기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yes, no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신뢰도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적성 시험이 요거를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갖고 복수양식법은 뭐 갖고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내적 일관성법을 통해서 좀 뭐라 할까 좀 애매한 질문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300문제 이상의 문항을 이렇게 좀 한번 재검사도 하고 반부법도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딱 이렇게 세뇌를 하셔야 됩니다. 세뇌를 하시고 비슷한 문제 나왔으면은 시간이 분명히 부족하지 않아요.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찾아보고 동일한 방향으로 꼭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렸고요.